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 법안이 결국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은 야당 의원들의 협박과 압박에 결국 물러선 것 같습니다. 박지원 당선인의 개 XX 뭐 이런 발언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이런 모습이 아마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찬대가 단독으로 입후보를 해서 결국은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자 돌격대로서 역할을 하겠다. 여기에다가 이제 국회의장까지 예를 들어서 추미애나 이렇게 선출이 되고 나면 정말 22대 국회는 거의 전쟁터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건 이번 최상병 특검법은 통과가 되면 아마 18일쯤 대통령이 재의혹을 하면 28일쯤 다시 이제 표결이 돼서 뭐 폐지 수순을 밟든지 그렇게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22대 국회에 또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의 그 후보들의 과거 전력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아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대문 갑에 당선된 대장동 변호사가 있습니다. 옛날 과거의 학폭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이제 서서히 하나 둘씩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어제 최상병 특검법 저희도 어제 뭐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이 법률적 하자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 특검법에 보면요,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뭐 수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처럼 보이거나 그랬을 때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보충적 보완적 성격을 지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태원 특검법은요, 어제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이태원 특검법의 경우 이태원 그 헬로윈 참사 수사 관련하고 수사가 이미 다 끝났죠. 경찰 수사도 끝나고 검찰 수사도 끝나고 그렇죠. 이미 기소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수사는 이미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상병 그 특검 최상병 그 관련 수사는 크게 두 군데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최상병의 상관들 바로 위로는 부사관부터 시작하고 좀 맨 꼭대기 사단장까지 이 사람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사고 자체에 대한 조사겠죠. 그렇죠. 이거는 의문사가 아니라 사고사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그 최상병이 근무했던 곳이 경상북도다 보니까 경북 경찰청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공수처에서는 뭘 하느냐? 이 저기 고발할 때 수사 외압으로 공수처에 그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라는 게 이게 이제 민주당과 좌파의 프레임인데 이게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양쪽 두 개의 트랙으로 지금 최상병 그 특검 최상병 그 죽음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사도 아니고 사고사면은 이렇게 그거를 밝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고. 지금 공수처 수사도 굉장히 지금 새로 공수처장 지명되면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까지도 소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끝나고 해도 충분한데 그래서 이거는 특검법의 기본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심각한 법률적 하자가 뭐냐면 여기 특검을 임명하는 게 보통 특검은 변협이나 이런 데 추천한 인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이게 누구겠습니까? 민주당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상 민주당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의 어떤 이 권한, 즉 이제 이 검찰권 이런 것들을 이번에 특검법으로 장악을 해서 결국 이제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수사의 핵심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건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특히 더군다나 이 특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브리핑을 하면서 의문을 키우는 거죠. 키우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겠다 하는 그런 요건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 국민들이 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은 오늘 또 여론조사 하나 나왔습니다만은 67%가 이제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한 선전선동을 해서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총선 과정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이 정서를 많이 자극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몰라요. 이 검찰 이 특검이 그러면 이거 저 우리 아들 같은 애가 이 죽었는데 이거 왜 막으려고 그래? 뭐 이런 단순하게 이제 보는데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들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참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고 좀 답답한 게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그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야당의 선동에 상당히 이제 넘어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른바 군 의문사 우리 과거에 이제 86 그 운동권 중에서 강제 징집당해하고 군대에서 의문사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꽤 있었죠. 몇 건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의문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뭐 전두환 정권 이런 좀 권위주의 정권은 그걸 은폐 조작했다. 네. 의문사를 그 있는 그대로 실상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원인을 은폐 조작을 했다. 이 프레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예요. 네. 사고사. 네. 그다음에 2021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자꾸만 그 군에서 사망 사건 일어나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은폐 조작 그게 있으니까 이걸 아예 바깥에서 수사하게끔 이 수사권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묘하게 국민들이 이런 걸 거의 모르거든요. 네. 국민들 대다수는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군인이 최상병에 안타깝게 죽었는데 그걸 은폐 조작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상하게 그런 프레임이 묘하게 대중 정서에 좀 파고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커질 문제가 아닌데 참 문제를 굉장히 키워버렸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좀 정무적인 판단과 홍보 역량을 강화하라고 저희 어벤져스가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 이 문제를 정말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다든지 정말 이거를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했더라면 저는 이렇게 가지고 국민들이 선동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를 키웠고 이종섭 대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지호님과 저희가 그 대안을 제시한 게 자 그렇다면 이 특검법을 기본적으로 공수처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조건부로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때 만약에 이게 뭐 더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법안 자체 가지고 있는 지금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자. 그렇죠. 그게 바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독소 조항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좀 빠지시고 대한변협이 뭐 추천하면 예를 들어 되죠. 대한변협이 복수의 인사들을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고르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권은 원래 검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과 경찰에. 근데 검찰과 경찰은 행정부 소속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입법부가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동의가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2명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골라라. 그게 무슨 대통령이 고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민주당이 고르는 거죠. 민주당 검찰입니다. 네. 민주당 검사가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독소 조항들. 그다음에 매일매일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식으로 하는 거. 근데 이건 문재인 정권 때 검찰개혁 1호가 뭡니까?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이런 독소 조항을 좀 빼고 그다음에 공수처와 경찰 수사 그 끝난 즈음에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 안 한다. 이렇게 조건부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의 당선인이나 의원들 중에서 일부 이제 뭐 찬성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뭐 찬성하는 건 뭐 개인 의견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적하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과 문제점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무조건 뭐 최상병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뭐 하는 거다.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이 법안의 어떤 지금 아니 세상에 그런 우리 장병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부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지금 무시하거나 이걸 덮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올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정치가 해야 될 영역인데 자 보니까요 오늘 커뮤니티에 뭐 이런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번에 보면 어제 법안 통과될 때 예비역들 그 해병대가 이제 위에서 뭐 박수 치면서 뭐 인사하고 뭐 이랬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이 해병 전후에 뭐 이쪽에서 상당히 이제 이걸 좀 부추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요.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이 법률 자문위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해병대 법률 자문위원을 하는 사람인데 해병대 그 지금 그 특검법을 네. 통과시켜야 되는데 해병대 전후회의 네.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사람이다. 예비역 연대 법률 자문위원인데. 근데 자, 요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감독님? 어제 이 사람이 네. 거기 이제 참석을 해서 저 사람이 이름이 김규현이에요. 예, 김규현입니다. 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 서강대 법 경제학과를 나와서 네. 변호사 자격증인데 네. 김광진 의원 이외 아시겠죠? 저 광주 저 지금 부지사나요? 김광진 광주 의원 부시장인가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강기정이 정무수석할 때 그 밑에서 맞아요. 정무 비서관 했을 거예요. 바로 이 정당도니 민주당 소속이에요. 네. 바로 검사 출신인데 바로 김광진은 보좌관 출신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지금 이 예비역들의 이제 지금 해병대 예비역 본인도 이제 저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어떤 좀 순수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네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열심히 또 서포트를 해서 사실상 자기들이 예비역인 척하지만 속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네.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올라와서 저희가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김동아 당선인 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대장동 변호사인데요. 정진상 변호를 했던 사람인데 서대문 갑에 출마해서 이번에 정말 이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다녔어요. 네. 부산에서 다녔는데 부산에 다닐 때 이 당시에 학생들이 어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맞았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요 사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금 이원석 총장의 지금 조작 사건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상황들 좀 세 가지로 해보겠습니다.